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무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선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9호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의 명칭을 능동적인 자립준비 청년으로 하고 15세 이상의 보호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 아동으로 개념을 정의해서 자립지원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거제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고 5조에서는 실태조사, 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조는 예산 지원, 9조는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집행부 의견은 전부 개정 의견 동의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68페이지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자립준비 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 대상 아동을 말한다. 3호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4호 자립준비 청년 등이란 자립준비 청년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립준비 청년 등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자립지원사업 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1호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사업 2호 자립정착급 및 자립수당 지원사업 3호 경제적 자립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재정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4호 신체적 정신적 상담 및 건강 프로그램 지원사업 5호 정서적 심리적 지지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6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7호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사업 8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8쪽 어안번호 179호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명칭 변경 등 조례 구성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본칙 9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명을 현행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 대상 아동,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 청년 등에 대한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퇴소아동을 자립준비 청년으로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 아동으로 정의하고 자립준비 청년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 아동 등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는 18세 이상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등으로 보호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호 종료 아동으로 지칭되어 왔으나 정부가 이들을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 청년으로 공식화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대한 것으로 법 제38조 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의견 제출 등 자립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의 협력체계 구축과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사업은 현행 조례에서 자립수당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등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과 지원을 추가하여 지원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법 제38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립지원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 지원은 가능합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립지원 청년 등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가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병자입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최근 아동복지시설, 태소 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용어 변경은 정부의 자립에 대한 능동적인 명칭 변경과도 부합하므로 전부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이제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태소아동 등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미 위원장이 제가 하고 싶은 조례를 야무지게 잘 하셨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그 성지원 아이들도 있고 자립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우리가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명칭 변경은 섬세하게 잘 챙긴 것 같고, 이 조례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거제시의 자립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 시설 방문이나 이런 건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기회가 되면 시설 방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립준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금 탄탄하게 우리 김서민 위원장님께서 손을 보셨는데, 그죠? 우리 거제시의 성지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립을 준비하고 그 자립이 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가는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보셨습니까? 예, 뭐 저희들 시에서는 일단은 우리 자립 정착금 1,000만 원, 또 네. 그다음에 5년간 또 자립 수당해 가지고 40만 원, 또 그리고 저 희망복지재단에서 그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연 2년간 250만 원 써. 그다음 또 저희들이 또 디딤샷 통장이라 해가지고 5만 원을 내면 최대한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거 하고, 또 시설의 후원금도 뭐 퇴소할 때 한 평균 한 4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할 때 후원 부분하고 뭐 디딤샷 통장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 많이 1년 사이에 또 252년간 또 5만 원 1년 사이에 우리 김수민 위원장님이 이어서 조례를 계속 이쪽 신경을 써서 그런지 많이 그 좋아졌습니다. 그지? 현장에서 그 수고 많으셨고, 예, 김수민 위원장님 그 지원 조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지? 예, 그러면 김서민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 아닌데요. 그러면 기존의 조례는 대상이 몇 세까지였죠? 그 부분이 제가 제일 모호해서 네.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정의에서 태소 아동이란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법 제3조 제1호가 네.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합니다. 네, 아동은 18세 미만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아동복지법에는. 이 지원 조례의 목적은 그 18세 미만의 아동을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기관에서 퇴소하는 아동 그분들을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러면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요 현행 조례 예. 현행 조례로는 몇 세까지 우리가 지원을 했냐고요? 18세부터 최장 25세까지 가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법에 25세까지 25세까지 예, 퇴소하고 5년 동안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 되면 뭐 한 25세까지 지원을 했던 것인가요? 법에 25세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그럼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립 준비 청년이라 함은 어쨌든 퇴소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퇴소한 사람이 이제 아동이 아니면 퇴소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퇴소를 하고
현행 우리가 이제 25세까지 지원하는데 그걸 이 조례에 따르면 여기도 지금 25세란 말이 없어서 그냥 조례에는 없는데 예. 우리가 이제 법에는 명시가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에 따른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저희가 정책 시행을 법에 따라서 하니까 굳이 나이에 대한 명시는 안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일단 용어를 우리가 이제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완전히 바꾸네요. 예. 바꾸고 그리고 자립 지원 대상 아동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네. 아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제5조 실태조사 있습니다. 네. 우리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아동 종합 실태 조사가 있고 그냥 자립 지원 사업을 네. 위한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아동 종합 실태 조사가 아니라 자립 지원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자립 지원 대상 여기 아까 보니까 이 용어가 네. 자립 준비 청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예. 지원 대상하고 자립 준비 청년하고 대상 두 대상을 이렇게 합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에 한해서 실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저기 아동복지법에는 그 자립 지원 실태 조사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단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이제 조례로 담아서 시장이 이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뭐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아마 실태 조사 해왔고 왜냐하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해왔던 것 같은데 전체 그러니까 아동 자립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법에 따른 아동 종합 실태 조사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또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네. 그게 맞게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 거제시에 실태를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쨌든 그 실태 조사를 한다 이 말이네. 예, 그래서 법에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굳이 여기에 뭐 연도를 넣을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실태 조사 그래 안 그래도 연도가 없어서 제가 그것도 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3년마다입니까? 아니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하니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실태 조사를 하겠다. 하면 되고 또 여기에 만약에 또 그거를 명시를 해놔면 예. 3년마다 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네. 또 우리가 또 그 3년이 아니더라도 무슨 또 다른 사유가 있으면 또 할 수도 뭐 있는 거고. 1년마다 할 수도 있는데 꼭 예, 3년으로 해놓으면 예. 그걸 또 지켜야 되니까 아예 재량을 재량의 폭을 넓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자립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동 종합 실태 조사도 한다는 얘기죠. 예, 예, 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 또 해야 됩니다. 네.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예, 아동 종합 실태 조사까지는 뭐 여기 담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김성민 의원님. 네, 수고 많으셨고, 조례 개정하시느라.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도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냥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 퇴소하기 전까지는 뭔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제? 네. 그래서 그럼 여기 뒤에 수치가 나와 있게 하는데 이 수치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통합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자립 지원하는 예, 예. 아이들 관리하는 예, 예. 우리 시도 그 관리할 거 아닙니까? 예, 관리를 합니다. 그럼 그 시스템에 자립 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아이들은 우리 시에는 몇 명입니까 지금?
그 인원수는 이제 뭐 각 시설에 있는 그 아동 복지 시설 그 아동 수하고 뭐 좋은 샷이라든지 그럼 여기 있는 수치가 그 등록된 건 같은 거라고 제가 예,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고 이제 또 가정위탁센터 그런 거는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 부분도 자립하고 추가가 된 제가 부분이 왜냐하면 있습니다. 그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등록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18세 종료되기 전에 나이지만 15, 16세에 등록을 해서 그 아이들 퇴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대비를 해요. 16세에서 퇴소까지 예, 예. 뭐 자립 프로그램도 돌리고 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소를 하고 나면 5년 동안 저희들이 또 자립 지원을 하죠. 네, 맞습니다. 자립 지원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도 있죠. 예, 예. 그 자립 지원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뭐 어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자립 전담 요원이라 해가지고 아동복지 시설에서도 하지만 네네. 저희들이 아동보호 요원이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이 이제 사후 관리를 하면서 5년 동안 해가지고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 사례 관리를. 네, 우리 그럼 아동보호- 우리는 자립지원관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명 이름으로 쓴다고 해? 자, 금방 무슨 전담요원이요? 우리 아동보호 전담 요원. 예. 그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거기에 퇴소한 아동에 대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예, 해서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여지껏 우리가 그 보호 종료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으면 이제 그 해왔던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예. 모니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 그런 조사하고 아까 여기서 말하는 실태 조사하고가 연관이 있는 건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료들이 근거가 되어야 지원 사업도 되고 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이 어찌 관리되고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저희 부서- 조례는 예. 잘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예.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이거는 뭐 지원 방안 근거고 우리 시가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니터를 주축을 해서 우리 그 아이들이 나갔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맞게끔 자립이나 정착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도 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좀 연관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간에서 하는 자립지원관이나 이 시스템 관리해서 우리가 저도 이제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예. 뭐 8가지 프로그램을 아이들을 뭐 이렇게 자립을 위해서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선민 지원 사업 뭐 8가지를 열거해 놨는데 그 모니터는 했던 것들이 이 지원 사업이랑 연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 하도록 어떤 아이들을 5년 동안 했더니 이런 성향이 있는 아이면 여기 있는 어떤 뭐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매칭이라는 표현은 그러는데 그리해야 이 조례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우리 아이들한테 자립을 준비한 청년들한테 더 실효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거는 챙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선미 의원이 조례 만드셨으니까 조례도 만드시고 잘 챙기시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연관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자립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 또 하나는 그 실태조사건인데 저도 이거는 앞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법적으로는 3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지원 사업이면 2년마다도 한 번 할 수 있고 이래서 뭐 유연성을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법에도 하여야 한다라고 딱 집어놨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기간을 그대로 3년마다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아까 모니터도 그렇고 자립 청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꼭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할 수 있다 해놓으면 우리 씨가 잘 하겠지만 또 의원님이 챙기시겠지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법에 그거는 하여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그건 3년마다 할 건데 해야 되고 예. 또 이 조례는 또 어떤 법하고 다르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꼭 할 수 있다 하면은 어떤 잘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이 드는데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 그거기 네네. 때문에 그래 네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어쨌든 저는 이거 좀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뭐 과장님 그렇게 하시니까 또 조례 또 뭐 개정해 놓고 잘 챙겨 보시고 필요하면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2조 정의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아까 이게 나이가 좀 궁금한 거예요.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퇴소 이러면 우리는 예전에는 보호 종료면 그냥 5년이었잖아요. 5년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이러면 퇴소하고 나서
진짜 자립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간이 너무 애매해서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5년이 뭐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퇴소한 지 뭐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규정을 한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안 해보셨는가 해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예. 했는데 예. 사실 법에 너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예. 지금 현행 조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제가 구체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법상에서만 보면은 이제 보호를 연장하는 아동들도 연장도 5년인 걸로 알고 있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장하고 나서부터 보호가 종료됐을 때 그때부터도 5년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 정도로 이제 법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상에서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25세 정도까지로 생각을 하는데 예. 보호 연장된 사람들은 25세에서 5년이면 더 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그러니까 법에 너무 명확하게 나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사실 우리가 복지 시스템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 그 복지 포털인 복지로에서 네. 다 이런 행정 시스템 체계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가 명확하게 돼 있어서 굳이 그러니까- 조례상에까지는 표시를 안 해도 근데 그 명확한데 나는 예. 이 조례를 보도 명확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럼 한 번 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퇴소를 하고 퇴소가 이제 보호가 연장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18세로 얘기를 합시다. 18세 퇴소를 하면 연장을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 그 부분까지도 우리 법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네네네. 이제 보호를 그래서 연장하고 맞아요. 예, 보호를 연장한 후에도 그때부터도 이제 퇴소한 아동의 5년까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 부분까지도 대통령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내년 2월부터는 또 그 대통령령이 법으로 개정이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의 1에 보면은 보호 조치나 종료된 아동 퇴소한 그에 보호가 우리가 기간이 연장되는까지를 다 상위법에 한계에서 다 포함돼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발의를 했다 하면 개정을 하셨다 하시니 앞으로 조례도 그 근거상에서 하면 될 테니까 그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민 의원 수고 많습니다. 그 지금 우리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앞전에 이태열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의했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이 이제 전부 개정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이제 제목만 예. 좀 바뀌었고 안에 내용의 지원이나 이리 하는 거는 거진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굳이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이 바꿔야 될 우리가 2021년도에 이제 자립 준비 청년, 뭐 보호 종료 아동, 또 보호 대상 아동 이런 거에 지원을 더 강화하자는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이후로 이제 발표된 여러 사안들 중에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이분들은 실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의 나이가 최소 19세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보호란 말은 수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분들의 능동적인 표현과 또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추가하자는 그런 정책 반영의 회의가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사실은 국토부 훈령으로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행정적 용어를 써왔는데 자립준비 청년도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국무회의라든지 우리가 행정 시스템상 그리고 우리 실제 삶에서 조례에 이제 근접하게 이런 명칭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전의 명칭들은 거의 이제 혼용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자립준비 청년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발빠르게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개정했다기보다는 그러면 조금 우리가- 늦지 않았나라는 감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동복지시설에서 우리 퇴소 아동이라 하면 우리 지금 2조의 2호 정의예요.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 대상 아동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들이 15세에 그냥
자립을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친구도 지금 우리가 지금 태소 아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 대상 아동들 중에 네. 15세 그러니까 예행 자립 준비 청년인 거죠. 이분들은 이때부터 세소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자립 준비 청년이 되기 위한 그 이전 단계의 지원 단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8세 이후에 19세, 20세입니까 자립을 하는? 18세입니다. 18세죠. 그럼 18세에 자립을 할 건데 15세나 16세에 내가 자립을 하려고 태어놓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립 아동에 포함이 되니까 대수 아동이 되니까 네. 우리가 그 친구들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이를 어느 정도 규정해 놓은 것은 네. 우리가 이 태소 아동이 아까 15세 이래 했을 경우에 빨리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아동까지는 사실 지원하기 만약에 무슨 아동 학대를 당해가지고 그 시설에 입소했다. 그럼 오늘 들어갔는 아니,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이라는 해놔놓고 우리가 15세 이하의 보호 대상 아동을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빨리 자립을 하고 싶어가 놓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의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우리가 퇴소할 때 이제 그런 거 요 아동은 있을 때 그 안에서 자립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붙는 한 그런 두 가지 예.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세에 그 친구들이 자립을 하려고 튀어나오는 친구는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이 아니다란 예,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건. 예. 그 법에서 18세 이상으로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예. 그랬는데 지금 우리 요에 이 내용을 보자라고 하면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이란 법 제39일항에 따라 15세 이상의 보호 대상 아동을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문구만 본다라고 하면 16세에서 자립을 하려고 놓으면 그리고 이거는 대상 아동 네. 나가는 아동이 아니고 대상. 예. 그러니까 좀 편하게 설명해서 자립하기 전에 이제 15세부터 이제 홀로 서기 위한 그 아동들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 지원 사업 자체가 자립 준비 청년에게도 지원되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5세 이상 아동들에 대해서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을 표시해가지고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안에서 후원금이라든지 네. 또 뭐 이런 연계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꼭 태소 아동에 1,000만 원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럼 지금 우리가 법에 정해놓은 5년에 60개월 자립 수당을 40만 원 이렇게 주는 거 하고 지금 자립 정착금을 1,000만 원 우리 주고 있죠. 네. 그럼 이 조례가 발의되면 좀 더 상향 조정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냥 예. 그대로 지금 네, 이 그대로 할 겁니다. 대상자에는 별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지자체도 다른 지자체는 확인하고 1,500만 원 주는 네, 데도 그래서 있고 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돈이 왜 그러냐면 월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하고자 네. 저는 이런 뭐 조례를 발의한 거고 과장님은 이제 현행 그대로 하겠다 하셨는데 저는 뭐 조금서 뭔가 강화하는 우리가 내용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 지자체보다 좀 선진적으로 좀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 앞전에도 그 당시 이태일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도 그때 500만 원인가 우리가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때도 이 돈이 작아갖고 상당히 힘들다. 월세 내기도 버겁다. 이래갖고 지금 우리가 좀 상황 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정부 개정으로 새롭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과에서는 조례만 만들어지고 기존대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진취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보다 좀 나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자립이나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 앞으로 이제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더 복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자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석범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 가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 청소년 가장 박병가입니다. 143페이지 어안번호 2055 거제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하여 시가 직접 운영함에 따라 인력 백지 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휴관일 등 시설의 개방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직영 운영에 따른 제목 변경, 위탁 운영으로 안 제5조, 시설의 개방 조항 신설 안 제9조, 별표 1, 별표 2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개정안입니다. 제5조의 제목 위탁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로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시설의 개방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여야 한다. 1호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휴일에는 휴관한다. 2호 매주 월요일, 3호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1과 별표 2는 각각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의 소재지와 인력 배치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6쪽 거제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건립하여 직접 운영 중인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방법과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소재지 및 인력 배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제목을 위탁 운영에서 운영으로 변경하고 문화의 집에서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 중 직영 1개소, 위탁 운영 2개소로 운영되고 있어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제구조는 매주 월요일 휴관 지정 등 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안 별표 1, 별표 2는 개관한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소재지와 인력 배치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2월 건립하여 시지경으로 운영 중인 아주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아주권역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 활동에 기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입니다. 어안번호 204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의 개정입니다.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며 특별회계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 외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31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1조 목적에서는 본 조례에서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위임 조례이므로 상위법 조문을 추구한 사항입니다. 2조 이 회계를 명칭 정립을 위하여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를 한다라고 하고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보조금, 일반 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2조 2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단서조항 하단 이 경우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이유는 업무 추진 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조례의 명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91조를 지방회계법 46조로 하였으며 이하 조문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4쪽 어안번호 204호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부터 2,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어로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어로급여법 제26조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현행 거제시 어로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거제시 어로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 2조의 2는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된 단서 조항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법적 절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5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령 개정 등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었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 장치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훈입니다. 보고서 157페이지, 어항번호 206번,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거제시 영어마을 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지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영어마을 관리 및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로는 진로교육법 제5조,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그리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지 및 관리조례 제6조 시의회 동의 및 보고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진로교육지원센터 내용입니다. 관내 학교 및 학생의 진학, 진로교육 서비스 연계 및 지원과 진로체험기간 발굴, 진로 프로그램 제공 지원, 그리고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으로 관내 학교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영어 말의 주요 내용입니다. 관내 학생 및 성인 대상 수준별 맞춤형 영어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와 연계한 영어 교육 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성인들과 연계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친숙한 생활 영어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거제시 평생학습관 내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영어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거제시 덕포 4길 17번지 구 덕포 분교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로는 대지 면적 5,621제곱미터에 지상 2층, 연면적 891.8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거제교육지원청이며 우리시가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근무자 수는 진로교육지원센터 5명으로 영어말 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어말 6명에는 원어민 교사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운영비는 진로교육지원센터 3억 3천만 원, 여기에는 거제시 교육청 지원금 1억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말은 순수 시비로 4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2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민간 위탁 특정성 검토 결과는 첨부된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제241회 거제시 임시에서 동의안이 원안 가결 시 10월 중에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후 연말까지 위탁 운영자 선정 심사 및 위주탁 계약 체결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4년 3월 업무 개시에 애로가 없도록 만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과 161페이지 관련 법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8일에 개최된 의원간담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거제시 영어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9쪽 어안번호 206호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향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거제시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영어마을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청소년들이 직업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여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과 청소년들이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해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영어마을은 관주도가 아닌 전문가들의 창의적 자율적 운영을 통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적절해 보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년 10개월간, 위탁사업비는 연간 7억 3천만 원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교육 지원 및 영어마을 사업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평생교육관에 지금 이 센터 지금 2개 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진로 입찰 시기가 언제쯤이죠? 예, 다음 그 위탁 기간을 위한 입찰 그 시기가 언제쯤이죠? 저희들이 한 10월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10월에 공고를 예,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전에 위탁 업체 선정할 때 그때 몇 개 업체가 2021년도에 그때 6개 업체가 예.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이번에도 그 정도의 업체에서 그 입찰을 할 의무를 하겠네요. 뭐 해봐야 알겠지만도 지금 문의가 오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아마 네. 2021년도 지금 그 수탁 관련해서 공고한 때처럼 네. 그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뭐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수탁 선정위원회 우리 선정위원회가 예, 있죠. 예,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예, 거기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앞전과 지금 현재 그 선정 기준에 있어서 뭐 변경된 게 있습니까? 뭐 선정 기준은 별로 변경된 게 없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 분야가 예. 이제 좀 영어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12.3억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한 1억 정도 더 정액을 해가지고 예. 자, 원어민 강사 한 분 더 이제 저희들이 모집 운영을 하고 그리고 예. 또 저희들이 이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뭐 특히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가 지난 8월 달에 한번 개최가 됐습니다. 거제대학에서. 네.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분들이 뭐 그로 한 2번 정도 해주면 안 되나 뭐 그런 얘기를 써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 사업비가 뭐 1억 정이 된 부분 가지고 인건비를 제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분야 영어 말하기 대라든지 좀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예개차하는 쪽으로 좀 그럼 검토를 하고 있는 영어말은 중입니다. 그 내년부터는 예산을 1억 더 증액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 그럼 당초 예산에 5억 원에 배정하겠다. 예, 예. 4억. 그리고 영어말은 4억입니다. 지금 아기 3억에서 1억 증액된 4억으로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계획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거제시에 이제 민간 위탁 시설이 꽤 많은데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 영어마을도 이거 민간 위탁 할 때 수탁 법인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예. 그렇다면 현행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이 승계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탁 업체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자기들이 제안을 할 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진로 같은 경우는 미주 교육연구원에서 네. 그분들이 자기들이 몇 명 인원을 가지고 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네. 그런 제안서를 저희들 제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주가 자기에 다시 선정이 되면은 이분들이 같이 운영이 될 거고 만약에 다른 법인이 업체가 되면요? 선정이 되면은 네. 이 그분들 다 미주 법인 알립니까? 자체가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가 되냐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 그렇게 진로 교육하고 영어 마을은 네. 법인에서 비영리 법인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원까지 다 모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아니, 수탁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시에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시의 시청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비정규직 지원센터 뭐 사회복지관 등등 민간위탁 시설이 많습니다. 예. 각 부서별로 많은데 어떤 거는 고용 승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당연히 민간위탁 기간이 지나서 공고를 해서 수탁 법인이 바뀝니다. 예. 바뀔 수도 있고 뭐 계속 할 그렇죠. 수도 예, 있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경우는 민간위탁
시설에 근무하는 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라 하는 데가 있고, 지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영어마을은 법인이 바뀌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 싹 교체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일한다는 그 자체가 네. 법인에서 그분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네.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저희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금 근로자 하신 우리 진로 교육지원센터하고 영어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 소속 자체가 영어마을은 거제대학교. 그러면 저는 이제 거제시 전체 민간 위탁 시설을 지금 안 그래도 시정질문 자료에도 그걸 추가로 그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예를 들면 비정규직 지원센터 우리 시가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공고를 해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그 아마 선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 승계를 해요. 민간 위탁 시설인데 사회복지관 당연히 고용 승계를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당연히 고용 승계를 하고 있어요. 법인이 바뀌더라도 수탁 법인이. 그런데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영어마을은 같은 민간 위탁 시설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닙니까? 지금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응모하는 법인이 운용 인력까지 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법인이 바뀌면 지금 현재 그 전에 법인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은 싹 교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시설은 그렇게 하고 어떤 시설은 고용 승계를 하고, 이게 좀 저는 좀 이거 한번 이번 시정 질문할 때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 그 기준을 정해야죠. 아니면 공고할 때 아예 그렇게 우리가 그 공고 내용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 분명히 있어야 되고, 협약서 작성할 때도 그런 좀 우리 좀 매뉴얼이나 지침, 우리 내부의 지침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 법인이 바뀌면 근무하는 인력도 바뀐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답변 들었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방금 재양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로체험센터나 영어마을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거기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은 여기서 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우리 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는데 예. 어느 정도의 그거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듭니다. 그럼 법인의 임원진들은 물론 빠져나가겠지만은 고용 승계에 있어서 어떤 일반 근로자들의 피해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다른 부서와 한번 예.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리 있는 데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민간 위탁이라도 법인에서 오는 거는 세트로 오는 거예요. 세트로 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나 수업이나 이런 전체적인 게 바뀌기 때문에 그 법인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그런 명시는 해야 되겠죠. 법인과 직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명시를 하면서 이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인에서의 그 주요한 내용에 필요한 인재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의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진로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법인에 따라 가지고 운영하는 그 네. 좀 다 목표가 다르고 네. 그 자기들 진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 체험도 저희들이 틀리고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도 예, 예. 틀리고 뭐 그래서 영어마을도 이거는 마찬가지고. 기준하고 예. 네네, 이거를 꼭 참고로 해서 예. 고용을 승계하면 좋겠지만은 단체 수탁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네,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악성 민원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에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전통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생과장 김태희입니다. 165페이지 거제시 전통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07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향토 음식은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경상남도 지사가 지정토록 되어 있어 경상남도 조례에 맞게 입법 체계를 정비하고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시 전통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를 거제시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안 제2조 향토 음식과 향토 음식점 정의 명확화, 안 제3조 위원회 비상설화, 안 제10조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 신청, 안 제13조 향토 음식 시체 공로자 법인단체 포상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신구 전문 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167페이지 거제시 전통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고유한 향토 음식의 개성 발전과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향토 음식이란 경상남도 향토 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이하 경상남도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 음식 중 거제시 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성되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수 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2호 향토 음식점이란 향토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곳을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심의위원회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 음식의 발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경상남도 조례 제6조 1항에 따른 향토 음식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2호 향토 음식점의 지정 및 지소 등에 관한 사항 3호 향토 음식 경진대 개최에 관한 사항 4호 향토 음식의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향토 음식을 발굴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168페이지입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2항 위원회 위원은 향토 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1호 거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호 식품 관광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호 음식 관련 단체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호 식품 관련 업체 대표. 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조리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6호 대학에서 역사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7호 언론인. 8호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 음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 향토 음식을 발굴 및 지정 신청. 1항 시장은 새로운 향토 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경상남도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향토 음식 지정 신청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향토 음식점 지정. 1항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받으란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향토 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향토 음식점의 향토 음식 개발, 판매,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의 취소 등. 1항 시장은 향토 음식이 향토 음식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향토 음식의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향토 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 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향토 음식을 조리, 제조, 판매하지 않는 경우. 2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호 심사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 음식의 지정 취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향토 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육성 지원 등. 시장은 향토 음식 및 향토 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향토 음식을 발굴, 보존, 개선,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2호 향토 음식의 연구, 조사. 3호 향토 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 4호 향토 음식 관계 기관, 단체의 육성. 5호 향토 음식 관련 각종 행사. 6호 향토 음식점 음식 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7호 그 밖에 시장이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포상. 1항 시장은 향토 음식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170페이지. 2항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거제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명칭 사용의 금지.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향토 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다. 부침 1과 부침 2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5쪽 의안번호 207호
거제시 전통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의 주요 내용 3, 3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향토 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거제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 음식 지정과 향토 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조례에 담긴 주요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문장 등을 입법 체계에 알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14개,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제명을 현행 거제시 전통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에서 거제시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 1조는 현행 전통 향토 음식을 향토 음식으로 관광 상품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 2조는 현행 전통 음식, 관광 상품화, 간편식화, 상표, 인정표, 기능 보유자의 정의를 삭제하고 향토 음식과 향토 음식점 정의를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향토 음식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향토 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이하 경상남도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경상남도 향토 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 이하 도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에 따라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향토 음식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경상남도 조례 규정을 반영하고 현실성 없는 조문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제 3조부터 안제 8조까지는 향토 음식의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거제시 향토 음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향토 음식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제 구조는 새로운 향토 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사업, 경진대회, 분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토 음식 지정 신청은 경상남도가 지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도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하고 심사 기준 절차 등도 도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제 10조는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고 향토 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안제 11조는 향토 음식 및 향토 음식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 9조부터 안제 11조까지의 향토 음식의 발굴 및 지정 신청, 향토 음식점 지정의 취소 등의 모든 결정은 향토 음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12조는 향토 음식 및 향토 음식점의 발굴 육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 음식의 발굴과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산하기 위해 향토 음식 및 향토 음식점 사업을 위한 지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제12조, 제7호 그 밖에 시장이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지출은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포괄적 선언적인 규정이므로 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제 13조는 향토 음식 관련 시책의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 14조는 현행 조례 제17조 상표 등의 금지를 명칭 사용의 금지로 용어와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5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5월 25일 거제시 전통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효율성과 현실성이 없는 조문과 용어로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렵고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과 용어, 문장 등을 입법 체계에 맞게 알맞게 정비하고 거제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 음식 지정과 향토 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지역 내 음식 문화의 발전과 시민 소득의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향토 음식 지정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향토 음식 심의위원회의 기능, 향토 음식 발굴, 향토 음식 시책 공로자, 법인단체 보상, 향토 음식 및 향토 음식점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향토 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경진대회, 품평회 개최 등 향토 음식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 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에서 전부 개정의 사유는 충분해 보이며 법률상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전통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전부 개정인데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이제 개정의 이유는 알겠어요. 저번에 저희 이제 향토 음식 계속 얘기하면서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저번에 대구 강정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그때 대구 강정의 아쉬운 점도 얘기하면서 결국 대구 강정이 잘 되어서 소득 창출되고 우리 관광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하고 이제 하려고 이제 이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어떤 상품을 발굴했을 때 그 상품을 발굴하고 향토 음식을 만드는 데만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이 만들어진 음식이 관광 상품화돼서 소득 창출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좀 이 조례가 빈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앞에 했던 조례처럼 조례는 전체가 뭐 조문이 다 바뀌고 했는데 내용은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렇게 해서 올해 우리가 또 야심차게 준비해서 향토 음식을 뭐 개발한다. 그럼 그거를 관광 상품화 하는데 좀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이름에는 관광 상품화 딱 되어 있는데 안에 조문이나 내용에는 그걸 뭐 구체화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예전에 설명- 조례 제명이 네네. 전통이 들어갔고 관광 상품화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전통이라는 거는 우리 또 거제만의 전통 이게 문헌이나 역사에서 또 네네네. 찾아보기 힘들고 또 이런 또 장류 이런 거는 또 전국적으로 뭐 다 유명하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 거제만의 상품은 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삭제한 부분이 있고 네. 또 이 조례 명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또 조회를 하다 보니까 전통 관광 상품화 관련은 다 없었습니다. 그냥 향토 음식 관련해서 조례가 있었고, 예. 이웃시 같은 경우는 뭐 통영 음식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고, 예. 그다음에 관광 상품화를 저희가 조례를 제명을 변경한 거는 이 상품화 하려면은 이게 관공서에서 직접 뭐 제조 설비를 하려면 공장도 있어야 되고 해습도 받아야 되고 또 소비 기한도 있어야 되고 예전에 또 뭐 그런 식품 것까지야 표시서 조례에, 열량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좀 민간이나 아쉬운 기업에서 거는 하는 게 안 맞나. 지금 제명 바꾼 거는 앞에 조례에 우리가 좀 앞에 조례에서 담지 못했던 거 그때 아쉬웠던 점이 그 조례 내용이고, 사실은 이 앞에 발굴 육성에 거쳤다면 이제는 관광 상품화가 되는 조례 제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 제명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토 음식을 그냥 단순히 만들고 음식점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이 상품을 좀
널리 알리고 소득 창출까지 되고 뭐 이 상품을 먹으러 이런 것까지가 돼야 된다는 건데 네, 이 조례가 이거는, 조금 더 예. 좀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 보면 시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소득 창출 지역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조례의 그 기능에다가 저희가 상품화 기능, 그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다가 그걸 넣어놨고, 예. 사실 위원회도 사실은 이게 비상슬화가 되어서 예. 제가 저번에 아마 비상슬화 26개 되는 조례할 때 이 향토 음식은 비상슬화가 맞냐라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예. 내용이 이거는 보십시오. 관광 상품화에 관한 거, 경진대회 개최한 거, 이거를 그 사안에 한번 비상슬화 항 묶어서 할 수 없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모든 거는 비상슬화가 되는데 이 조례는 그때 여기 아니고 다른 데 부서에 과장이 오셨을 때 이 위원회는 비상슬화 맞는지 부서에 다시 한번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네네네. 있을 겁니다. 예. 그래도 비상설인데 또 이 조례가 개정돼 올라와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예. 향토위원회는 이 비상슬화가 맞는가? 이런 얘기들 하려면 이게 지속적이고 연속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개최를 뭘 해요. 그 비상슬화 10명 모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간에서 하는 거 보고밖에 위원회에서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번 회의에서 심도 있게 이 경진대회에 대해서 논의가 될까? 그리고 관광 상품화에 대한 것도 이거 뭐 비상슬화 한 번 모아서 뭘 하시겠다는 건지라 조례가 더 모호하다는 생각이 예, 드는 이제 겁니다. 관광 상품화 이 부분은 사실은 뭐 18년도에 이제 그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대구 강정이 예. 관광 상품화 못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이게 상품화 만드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삭제한 부분인데 조례는 심의회는 저희가 경연대회나 또 품평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위원회가 기능이 네네 그겁니까? 비상스라로 예예. 그럼 이 다른 내용들은 각호의 사항을 다 뭐 요새야지 이거 이어놓고 예.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그러나 또 코로나19 때도 보니까 네. 저 위원회를 한 번도 또 못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지났고 또 이 네. 조례를 또 이제 우리 또 향토 음식 관심 많아가지고 우리 김수미 의원도 계속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 온다 할 때 사실은 좀 뭐가 획기적인 게 있겠지 좀 이랬는데 오히려 좀 더 퇴보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원했던 내용들은 정작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또 보면은 이제 이전의 조례는 향토 음식을 시에서 지정하는 걸 뗐는데 도조례에 의해서 향토 음식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시에서는 향토 음식점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이번에 새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 구성에서요. 6항에 보니까 6호에 대학에서 역사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위원회에 구성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 싶어갖고. 이 6호 2항은 우리가 이제 향토 음식을 발굴하거나 품평회를 하다 보니까 향토성을 좀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역사학 이상의 이런 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에서 담아온 겁니다. 저는 이게 굳이 역사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언론인은 뭐 홍보 매체를 예. 하기 위해서 네, 언론이라고 네. 되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 6호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상임위에서 뭐 조정하시는 대로 역사학 따르겠습니다. 분야에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그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기 좋은 네. 시기에 저희는 뭐 거기다. 향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넣어놨는데 뭐 뭐 굳이 안 상임위에서 들어가도 결정해 예.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부분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12조 7호에 그 밖에 시장이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지방재정법에 우리 여기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예. 의견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들어가도 굳이 7호도 제가 보기에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예. 의원님 지적하시니까 이는 또 상임위에서 결정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저는 제12조 7호하고 그다음에 제5조 6호하고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예, 마무리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과장님. 예. 예,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예. 168페이지 5조 위원회 구성에 2호 식품 관광 관련 분야의 부교수는 어떤 부교수를 말씀하시죠? 관련 분야의 부교수는? 저희 이제 관내나 관외에 대학에 계시는 분을 이제 저희가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거제대학의 조리제빵과 예, 예. 학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분을 또 위원회로 최근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또 실무도 한 30년 이상 하셨고 뭐 이론도 겸비하시고 해가지고 예, 하는 알겠습니다. 분입니다. 예. 그럼 식품 관광 관련 대학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야라고 해도 되나?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뭐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아니 그게 해야 식품 관광 관련 대학의 부교수 이상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조 2호 2항의 2호 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를 먹으려면 만약에 원산지 위반을 했을 때는 몇 번 해야 영업정지에 들어가죠? 원산지 위반은 아니고요. 이거는 유통 소비 기한 말고 제가 예. 그냥 영업정지에 들어가려면 만약에 예. 원산지 위반을 했다. 그럼 몇 번 해야 영업정지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예, 위생과 예, 아, 농기센터나 예, 수산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모범 음식적으로 이게 향토 음식적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원산지 위반을 하게 되면 그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12조 7호는 이미숙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고요.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수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적의 시간 중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이미숙 의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전통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관, 단체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포괄적, 선언적인 규정은 삭제하기 위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12조 제7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미숙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숙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숙 의원이 동의한 거제시 전통 황통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